독감은 왜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위험성과 예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 특히 일교차가 큰 요즘 이런 때를 노리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독감입니다. 열이 막 펄펄 끓고 쉴 새 없이 막 기침해. 천하장사도 못 버틴다는 얘기. 네,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독감. 과연 어떤 증상 때문일까요? 독감에 걸렸더니 쉴 새 없이 기침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지독하더라고. 제가 어릴 때 독감에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열도 많이 나고 구토도 심했어서 부모님이랑 밤늦게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어요. 독감 환자 수는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해 매년 200만 명을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높은 전염성을 가진 독감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감하고 감기 구분을 못하겠어요. 실제 독감이랑 뭐 감기랑 비슷하게 비슷하지 느껴지죠. 않아요? 독감은 독한 감기다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해요. 독감은 독한 감기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몰랐던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감은 독한 감기일까? 정답은 X입니다. 자, 감기는 100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고열,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요. 폐렴과 같은 합병증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섭지 독감 걸리면. 어이구 참나 독감이 얼마나 진짜 무서운데.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노인들은 몸이 약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독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했는데요. 건강 취약계층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근 들어 건강관리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77살 박영희 씨가 있습니다. 좀 몸이 풀어져야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항해요. 운동이 끝난 후엔 영양소도 꼭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건강관리에 열심인 걸까요? 작년에도 독감으로 힘들었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독감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진짜. 네, 과거 독감으로 고생한 기억 때문에 재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데요. 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재각 감염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저처럼 나이 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독감에 잘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독감에 뭐 잘 걸린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독감에 잘 걸릴 수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위험한 거는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입원율도 높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독감 예방 접종에는 그냥 독감을 예방하는 항원 성분만 들어가 있는데요.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에서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라는 거를 첨가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면역 증강제 백신이라고 하고요. 또는 아예 기존에 맞는 백신보다 용량을 한 4배 정도 올린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량 백신 또는 면역 증강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독감 예방 접종에 비해서 입원 예방 효과나 사망 예방 효과가 더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있어서요. 고령층은 이런 고면역원성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는 높은 예방 효과를 위해서 면역 증강 백신 또는 고용량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유식을 먹이는데 아이가 계속 구토를 하고 처져가지고 좀 많이 놀랐었어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아픔, 놀란 나머지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계란 알레르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독감이 유행하니까 백신 접종을 해야 될 텐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일부 독감 백신에는 달걀 유래 성분인 난알부민이 들어있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첫 접종이다 보니 더욱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죠. 저희 아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유정란 백신이라고 해서 계란 유래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지만 계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백신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계란에서 만들지 않고 포유류 유래 세포에서 만들어낸, 보통 저희가 세포배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포배양 백신을 맞으면 이런 계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 또는 어른들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중증 달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영국 백신 면역 공동위원회에서는 세포배양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권고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독감 백신. 자, 그렇다면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릴까요? 독감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이제 일반적인 예방 효과는 한 40에서 6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독감에 걸리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네. 예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망을 중요하죠.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접종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손을 자주 씻어 세균을 없애는 건 기본이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환절기 불청객 독감 철저히 예방해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후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